새벽인데 잠이 오지 않네요. 지금 제가 할 이야기는 며칠 전에 꿨던 악몽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시에 특이한 꿈을 꾼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장을 보낼 때 꿈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도 꽤 재미있었기에 그때의 기분을 되살려 제가 꾸었던 특이한 꿈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어주시고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미성년자 분들께서는 이 글을 읽지 않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부하는 어린 학생분들에게는 별로 영양가도 없는 데다가 쓸데없는 글일 게 뻔할 테니 말이죠.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꿈 저런 꿈 꾸게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정말 별난 꿈들이나 기분 나쁜 꿈들을 꾸게 될 때면 참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 이야기라 앞뒤가 안 맞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친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그 집사님 집에 자주 놀러가고 밥도 먹고 잠을 자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 그 집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그 집사님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다리 한쪽이 없으셔서 평생을 전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전 그 집사님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시장을 다니시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듯한 소년이 괴한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전자 휠체어로 빠르게 달려가셔서 그 소년을 겨우 구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팔힘이 누구보다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무리 전자 휠체어라도 그런 휠체어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아마도 괴한들이 소년을 불구로 만들어서 앵벌이를 시키던가 개미집 같은 데로 끌고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소년은 집사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나이는 한 9살, 10살쯤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아이랑 금방 친해졌고 나중에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비록 서로 알게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겐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저는 하나뿐인 형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랑 저는 시내를 쇼핑하러 다니다가 노래 연습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데도 안 와봐겠구나 싶어서 재미있게 해주려는 마음에 그쪽으로 데려가게 된 것이죠. 역시나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만화 주제곡도 마음껏 부를 수가 있고 하니까 아주 신이 났나 봐요. 저는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냥 이 아이가 노래하는 모습만 바라보며 호응을 해주었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즐거워하기에 그 모습을 보고 있기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했었기에.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하는 말이 형도 좀 불러봐. 어? 그럴까? 평소 제 애창곡 중 하나인 고 서지원 씨의 또 다른 시작이란 노래를 선정하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반주가 지직거리면서 끊길랑 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주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노래방 주인 아저씨께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왔죠. 근데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전 화장실에 가셨나 하고 이참에 저도 볼일 좀 보려는 마음에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볼일 보고 나서 손 씻고 거울 보며 머리를 만지려는 순간 뭔가 불길한 기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밖으로 나와봤는데 세상에나 노래방 각방마다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전부 피투성이게 된 채로 죽어 있더군요. 바닥은 피범벅이었고요. 너무 놀란 저는 구석에 있는 방까지 몰래 살펴보는데 노래방 주인 아저씨께서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채로 길다란 낫을 들고 죽은 시친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쳤던 또 한 가지 생각은 동생, 나의 동생.
전 급히 제가 있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제 동생은 목인 낫에 끄인 자국이 있는 채로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하지만 슬픔이 벅차오르려 하기도 전에 구석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죠. 전 급하게 바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죽어있는 시신들의 피를 제 목이랑 얼굴, 옷에 급하게 바르고서는 죽은 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노래방 주인 아저씨가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나가더군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다니고 손에 든 긴 낫까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전 노래방 주인이 제가 있는 방이랑 거리가 멀어졌다 싶을 때 바로 제 스마트폰을 조용히 꺼냈죠. 그리고 112를 누르고 신고하려는데 앞불사 이 망할 노래방 주인이 건물 내에 전화가 터지지 않도록 차단시켜놨나봐요. 저는 정말 죽었구나 싶은 마음에 온몸이 떨려왔죠. 그래도 일단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틈을 노리고는 빠르게 문을 열고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어찌된 일인지 어쩔 쫓아오지 않더군요. 아무튼 저는 너무나 흥분되어 있던 나머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그저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직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누나도 아직 집에 없었죠.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제 머릿속엔 불길한 기운이 드는 겁니다. 마치 그놈이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듯한 느낌. 전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현관문 밖으로 다시 나와서 계단 반대편 쪽에 숨어 대기를 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실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올라온 층수가 표시되어 있을 테니 말이죠. 아마도 놈은 제가 살고 있는 층수까지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계단에서는 그놈이 올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내 어린 남동생을 죽여버린 빌어먹을 놈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경찰서에 신고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은 상황. 맞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올라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드디어 저랑 거리가 좁혀진 듯한 느낌. 전 두려움 반 용기 반으로 길다란 낯을 든 노래방 사이코에게 제 야구 방망이를 후려쳤습니다. 바로 이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깨어나 보니 입에 물기도 없고 숨이 콱콱 막히더군요.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고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나? 베란다 쪽에서 무슨 빡빡 문지르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꿈이 아니었나? 엄마인가? 아빠인가?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뭘 하시는 거지? 그러나 다행히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소리는 베란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제가 내쉬는 숨소리더군요. 사람의 숨소리가 이렇게나 거칠게 날 수도 있구나. 얼마나 두렵고 흥분됐으면 이렇게나 거친 숨을 내뱉을까. 아무튼 이게 제가 살면서 꿨던 악몽들 중에 가장 무서웠던 악몽 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이기도 합니다.